21일째 추쟁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서 민중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민주주의와 노동 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사나이간 선배 동지들의 영혼을 기리며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묵념 바로. 자, 영원한 노동자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며칠 전 오늘 종탐농성 151제 문화제를 재능투쟁을 지지하는 진보신당 당원이 주관하는 문화제로 하자라고 계획하고 웹자보도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했는데 진보신당 당원들이 한다니까 평상시보다 수가 더 적게 온 것 같습니다. 면목 없고요. 하지만 일당백의 자세로 오늘 품격 없는 문화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문화제를 진행하고요. 2부는 저기 우리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김사명 동지가 진행할 게임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참석해서 한 30분 정도 뇌를 비우고 몸에 맡겨서 노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제의 첫 번째 순서는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노래패 기타 모임 엉망진창이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엉망진창의 김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당원은 아닌데요. 당원들하고 친하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진보신당 당원을 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동지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좀 노래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뭘 불러볼까 하다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줘야지 했던 게 있어서 부를게요.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이요. 내가 너의
좋겠네. 너 가는 길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춰주겠네. 내가 너의 아픔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그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이 고여 너의 속에 슬픈 춤 흐르리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가 하나 삶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노래고 하는 새가 되어도 좋겠네. 너의 새가 날아다니며 내 가진 시를 들려주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의 끝자리를 지키고 싶네.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너무 멀리 서 있는 내 사람이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좀
좀 빠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빠른 게 이렇게 생각나기 별로 없어. 조금 빠르게. 세상 모든 구애를 부르자. 어려운 것들 밟고 부르자. 자유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힘껏 굴러라 부르자. 험한 세상을 마음껏 부르자. 예예. 힘껏 굴러라 부르자. 우리 구르는 곳 제발 멈추지 말자. 때로는 힘이 들어 지치기도 해. 그럴 때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서로 믿고 함께 하는 게 그게 진짜 구르는 거야. 힘껏 굴러라 부르자. 험한 세상을 마음껏 부르자. 야야야. 힘껏 굴러라 부르자. 우리 구르는 돌 제발 멈추지 말자. 이 세상 밑바닥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밀리고 또 밀릴 때도 꿈을 안고 가보는 거야. 야야야. 힘껏 굴러라 구르자. 험한 세상을 마음껏 구르자. 야야야. 힘껏 굴러라 구르자. 우리 구르는 돌 제발 멈추지 말자. 제발 멈추지 말자. 제발 멈추지 말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진산동 씨 노래할 때 저 중탑 한번 바라보셨나요? 두 분이 고개짓을 하면서 노래를 흥겹게 듣고 있는데 이 김진산 동지의 노래에 대한 나오다가 시를 안 챙겨서 다시 들어가서 딱 집었는데 이 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등단할 때 그 문예 잡지에서 신인상을 탔던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강. 흐르는 강물이 왜 무심하다 하는지 몰랐다. 건너지 못할 강이 정말로 있는지 몰랐다. 펄펄 뛰는 심장으로 강물을 퍼내고 달려간다 하였다. 소처럼 눈만 껌뻑이다 뒤돌아 나가는 철창 밖의 내 아버지, 뒷모습으로 건너지 못할 강을 너희에게 물려주어 미안하다 하였다. 안개비 뿌리는 강가에 서서 강물 소리를 듣는다. 내 아버지
젊은 날의 희망과 참담한 절망이 흐른다. 고개 숙인 아버지 처진 어깨가 나에게 말한다. 너만은 건너가거라.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도 아비처럼 강물에 떠서 흐르지는 말거라. 네, 매번 김홍춘 시인의 시를 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노동자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까요? 자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여기저기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자본의 강을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재능투쟁에 가장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단체를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기 진보신당 당원이고 또 당원이 아닌 여기 그냥 연대하시는 섭외회원들도 계시는데 오늘 섭외회원 이상선 동지가 연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를 보신 이은탁 동지가 좀 전에 연대 발언을 부탁했는데요.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서부 비정규노동센터 예, 운영위원 이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예, 오늘 저는 진보신당 당원이 아닙니다. 노동자 생활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도 양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과 결합하는 그런 진보적인 당이 많아졌으면 많아질수록 저 같은 사람들도 함께 그런 당에 함께 하고자 하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사회자 동지가 진보신당 평당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예, 이런 일반적인 당원들이 힘이 되는 그런 자리가 예, 투쟁하는 자리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차가 부르는데. 예. 오늘은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페이스북을 보니 올라가 있는 여미 동지가 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저 난간도 없는 종탑이 위에 있는 돌이 깨지셨다는 그 사진을 보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쓰여서 실은 내일 저희 서부 비정규노동센터가 7월달 연대하기 좋은 날을 이곳에서 1박 2일로 텐트 초를 치면서 놀기로 했는데 예, 체력 그 축적상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예, 자연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예, 이곳 해화동 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한 게 뒤에 써 있는 대로 2024일째입니다. 저는 2024일 전 그날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예, 횟수가 다 돼가는데 그 당시 2008년도 12월 달에 2007년도 12월 달에 이곳 해화동 본사에는 재능교육이 저희들이 12월 달에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 앞마당에 봉고차나 차량들로 꽉 채워놨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고자 농성을 첫 시작하는 결의한 날 회사 측이 방해를 하고자 부사대를 동원해서 차량들을 세워놓고 했을 때 그 수십 대의 차량들을 사람 손으로 끌어내면서 시작한 투쟁이 오늘로서 2024일입니다. 그 2024일 동안 이곳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용역 직원이라고 합니다. 예, 좋게 얘기해서 용역 직원들이 여성 노동자들한테 성적인 희롱까지 하면서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당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자 관할 해야서에 집회 신고를 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모든 것을 막고자 이곳에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하도 끈질기게 투쟁하니까 이 해화동 본사 앞에는 철조망을 짓고 가시 철망을 박아서 담벼락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담벼락을 세워놓고 있다 보니
자기들도 뻗듯이 자기 회사 정문을 출입을 못하고 뒷문으로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1년을 버티고 회사들이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마당이 다 철거된 상태에서 저기 보이는 대로 교섭을 하겠다고 저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지 6개월 넘도록 노동자과 실질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오신 분이 계셔갖고 예, 오늘은 재능교육지부가 2024일 맞아서 오늘 조합원 수련회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하는 동기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해왔던 얘기들을 예, 오늘은 컨셉상 재능아 놀자라는 컨셉으로 저도 예, 연대로 왔기 때문에 재밌게 놀면서 이 투쟁에 대한 부분들 지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 예, 저희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1박 2일 텐트촌에도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진보신당 평당원들이 준비한 것보다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바베큐도 구워 먹고 예, 우리 뒤에 계시는 회사서 분들 막 메모하고 계신데요. 예, 바베큐도 구워 먹고 예, 이곳에서 예,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놀까 합니다. 예, 우리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회원들이 2중 3중에 멤버십을 갖고 있어서 회원 중에 몇 분이 내일 있는 예, 희망버스 돌려차기 후원 주점 티켓을 여러 장 주셨습니다. 예, 여러 장 주셔갖고 내일 텐트촌에서 안주거리 사다 먹으라고까지 주셨습니다. 예, 그 끝으로 예, 오늘 예, 그 최근에 투쟁하고 있는 우리 그린비 출판사 분야에서 오셨는데요. 그 사회자 동지께서 잘 몰라보셨던 것 같아서 예, 인사를 좀 대신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린비 출판사 분의 예, 언론 노조에서 예, 투쟁하고 있는 소규모 출판사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특히 예, 부회장님 김희성 부회장님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분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예, 끝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미있는 놀자 시즌2죠? 예, 시즌2 예, 짧고 굵게 함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 계신 두 분이 섭이 회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린비였군요. 제가 그린비 조합원 중엔 얼굴 알고 서로 대화하고 페이스북에 소통하는 유일한 분이 우리 고태경 동지인데요. 오늘 안 왔네요. 데이트를 하고 계신데 어디서. 아, 내일 아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손을 번쩍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정규조 해고, 지금 현재 해고 상태죠. 자, 유희찬 선생님, 유희찬 동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저는 진보신당을 별로 하지 않지만 진보신당 당원이기도 하고요. 정교조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유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되게 친화성이 높은 분들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당원, 그리고 제가 교육에 관여하다 보니까 또 출판사 분들하고 되게 친화성이 높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여기에 보통 때는 조합원들만 있었는데 오늘 조합원들이 없으니까 조합원 없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2024일입니다. 2024요. 2024면은 5년도 넘었고요. 5년 넘었죠. 5년이면은 1800 며칠에다가 2024니까 이제 6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저기 올라가 있는 지가 150일. 이제 딱 5개월이죠. 전 솔직히 정교조는 되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투쟁도 자족적인 조직이죠. 정규조 조합원만 동원해도 대규모 집회할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연대를 제가 잘 못했죠. 연대 하는 거 해봤자 어디 집합해라, 쌍차에 매달 며칠 집합한다 그러면 집합해가지고 그냥 주체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뭐 어중간한 상태로 그냥 그날 어떻게 보면 뒤에 앉아가지고 집회 잘하나 못하나, 순서가 잘 됐나 못됐나. 그리고 큰 단위들은
딱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원장 발언, 그 다음에 연대단위 발언, 그 다음에 노래 한 번, 그리고 현장 조합원 발언 하나, 뭐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집이 여기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나가다가 저기 올라갔다 해서 이제 내려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여기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집회 많이 나온 적 처음입니다. 거의 매일 나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매일 나오는데, 아침에도 오늘도 오전에 집회했는데 여기는 금요일마다 딱 오전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정기 금요 집회. 그래서 금요일날 오늘 구름도 많았는데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고 오늘 민중가요를 지금 님을 위한 행복을 2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묵념 2번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여의도에서 몇천 명이 모인 집회를 하는데 여기 집회에 일이 막혀가지고 대규모 집회는 사실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봤자 구경꾼으로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안 해도 집회의 한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10명, 20명 모여도 이렇게 집회가 재미있구나라는 걸 요새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비 조합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 근래 이제 처음 느끼는 겁니다. 나머지는 막 그냥 맨날 자아 비판 비슷한데, 근데 자아 비판 비슷하게 하면서 이 2024 150일을 왜 할까? 그러다가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재능 학습지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또 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재능대학이 있고 재능 유비커터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재능학원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사회 회의록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이사회 회의록 보면 이 박성훈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압니다. 보통 대학재단에서 이사회를 하면은 이사회 회의비가 30만원 내지 50만원 지급됩니다. 그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이사회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박성훈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마디가 오늘은 긴급 이사회라서 이사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점을 이사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되게 구두쇠고, 오늘도 뭐 수희 아저씨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1조 원이 넘나요? 근데 자기 가방을 자기가 이제 꾸며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완전 수전노죠. 근데 이렇게 투쟁을 길게 해왔는데 오늘도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여기 조합원들이 너무 마음이 약합니다. 자본가들은 이 자본은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가면서도까지 피를 빨아내고 땀을 빨아내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겠지. 그래도 설마 회장이 그 정도일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2024일 동안을 싸우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가 마지막 극약 처방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150일 동안 쳐다보면서 여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히 진보신당도 관련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은 자발적인 투쟁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교조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앞에 재능은 해고자를 자르는 나쁜 기업입니다. 광고를 시작하면요, 제가 볼 때 이 재능 1년도 못 버팁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 퍼뜨리는 거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2, 3학년, 4, 5학년, 여기 아마 학년, 해당되는 학년이 2, 3, 4학년이 집중될 겁니다. 2, 3, 4학년들 입으로 퍼뜨리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원들이 마음이 약한 조합원들을 고려해서 몇 개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서너 달 안 가서 일시 하기 시작하면 그 지국은 아마도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학습지 노동자의 타격을 너무 크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자본가들은 어떻습니까? 자본가들
지금 쌍차가 22명이 숨졌지만 사실은 쌍차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KT 노동자는 현재 36명이 자살했습니다. 엄청나게 갈구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팀장 자체도 소주 36병 마시고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갈굼을 당하는 사람도 상처가 엄청나지만 갈구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인격이 무너지고 더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노동자들은 순진하고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힘찬 투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진보신당 가운데로 와 계시고, 그리고 저도 정교조 조합원이라서 몇 개의 초등학교만 집중해서라도 마지막 불매운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성북이든 은평구든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 10개 학교, 초등학교 10개 학교만 해도 그 지역 일대는 다 소문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도 카톡 엄청나게 합니다. 그저께 그 코롱 그 농성장 앞을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왜 저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코롱에서 노동자들을 잘랐대. 그러면서 뭐 나쁜 새끼들,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지나간다는 걸 들으면서 정말 재능은 그 투쟁까지 가야지 여기서 물러서지. 현재 박성훈은 여기, 저는 저 정도 올라가면 웬만한 여론 때문에 그래도 몇 달 안으로 타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지금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매운동, 맨날 여기서 재능아웃 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타격만 주지 않고 공연불로 붙이는 구호로서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싸움을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노동자의 땀을 짜내서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진짜 못 견뎌서 물러설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언제 한번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시네요. 얼마 전에 여기 황창훈 동지하고 저녁에 여러저런 얘기하면서 국차 한잔 하다가 방금 했던 얘기가 나왔거든요. 코롱에 해고자 동지들이 산에 다니면서 리본을 달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바로 걔들이 했던 조치가 뭔지는 아시죠? 102개 전국의 산에 입산 금지를 요청하는 그런 치졸한 짓을 했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투쟁이었었죠.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 들으면 아마 시겁할 텐데 겁을 좀 잔뜩 먹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조형근 동지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420 공성위원장 오형근입니다.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사회자가 제 이름을 좀 잘못 말했네요. 조가 아니고 오현근입니다. 오늘 공무원노조가 낮에 2시부터 9시까지 농성장을 지키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2명은 바깥으로 조직했는데, 아까 진보신당 얘기했던 평상시보다 못 왔다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노조도 평상시보다 못 오네. 보니까 제가 한 5명 이상은 올 것 같은데 뭐 끝나고 온다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그 생커피랑 사오셨는데, 여분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얼마 전에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앞에서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단식을 한 10여일 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묵었던 민박이 있는데 민박집 사장입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연대해 주시고 쌍차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청계천 촛불 가시겠다는데 제가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 오니까 좀 늦었거든요. 7시까지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뒤돌아보고 맞나 안 온나 네가 안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좀 늦었지만은 약속은 지켜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명 삼청동 조언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저기 삼청동 근처에 민박 갈 일이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진보신당에서 주관하시는데 사실 진보신당 일색입니다. 저도 용산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투쟁 현장에 어느 당 못지않게 우리 진보신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용산에 수다방 있는데 수다방이 지역사업 진짜 열심히 하는데 좀 현장에 좀 결합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공지해가지고 현장에 좀 와라 제가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악랄한 자본가 박성훈 저는 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이에 자본가들은 참 천민자본 잘못 길들여진 자본가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진짜 노동자 지독해야 되는데 좀 더 덜 지독하다 보니까 자본가 천민자본이 우리 노동자를 탄압하고 아주 착취하고 아주 비인간적으로 이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싸우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항상 싸우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천민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정말 노예 같은 굴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태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설립증을 받지 못하고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노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데 국민을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하는 것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입니다. 정말 한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는 양아치 같은 집단이 한 국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우리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민중들 투쟁만이 우리가 살찌리고 그 권력의 인프에 당당하게 맞서서 투쟁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이고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아직 미숙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3차례 노동부 징적투쟁, 안전행정부 징적투쟁, 또 우리 해직자 복직에 자기가 당론으로 정해놓고 민주당에서 그래도 정작 국회가 열릴 때면 소극적으로 날 몰라라는 민주당 징적투쟁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150명 정도가 경찰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고 안전행정부 장관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탕발림하고 있습니다. 설립증 줄 테니까 규약 개정해라. 해고자를 조합 안에서 배제해라. 하지만 이런 제안에도 아직 약한 공무원노조 약간은 동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이런 양아치 같은 정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자기 편이 아니면 굶어 죽이겠다는 이 양아치 정부, 우리 공무원노조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민중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새놈동지들 학습지 노동조합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양아치 정부가 계속 집권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권도 바꾸고 당당히 노동자의 권리 찾는 날까지 힘차게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보신당 동지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진보신당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동지들 사랑스럽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힘찬 연대 발언 해주신 오영근 동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투쟁하다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당원 동지를 만나게 된다는 건 상당히 큰 기쁨입니다. 언제 용산 종점 수담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도 지금 뒤늦게 저희 진보신당 당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대 발언은 이제 이걸로 저기 은평당협 위원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연대 발언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예,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게임할 때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은평당원들이 좀 많이 오시네요. 서위도 딱 그 지역구죠. 자, 이제 종탑 준비하고 계셨죠? 네, 오수영 여민이 동지의 신앙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영! 여민이! 나와라! 짜잔!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에 저희 조합원들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 조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얼굴들 보니까 사실은 긴장이 다 풀렸어요. 항상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고 또 재밌으신 분들이어서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흐뭇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를 읽으면 지금 이제 처한 상황이라든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뭐 그런 시들을 많이 이제 낭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가슴 훈훈하고 즐거운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천천히 와 정윤천.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7월을 드립니다. 7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7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7월을 가득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예, 저는 오수영입니다. 이 시는 저는 시를 잘 안 읽기 때문에 시를 잘 몰라서 민희가 추천해준 시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서정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빛나는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따스한 가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와 잎, 뿌리까지 모아서 살아있는 나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대 뒤에 서 있는 우울한 그림자, 쓸쓸한 고통까지 모두 보았기에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전부로와 닿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만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대가 완벽하게 베풀기만 했다면 나는 그대를 좋은 친구로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는 나에게 즐겨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이 될 수 있겠기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동지가 시를 낭송하고 역지기가 반주를 하고 대화도 완벽히 보기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